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 이제 금요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나쁘지 않게 마감됐고, 오늘 썸네일에 이제 보시듯이 주도 업종은 반도체 업종이 됐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1조 원의 반도체 주식 쓸어담기 그 두 종목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순매수 기조를 보였는데요. 결국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자금을 집행할 때는 반도체, 역시나 지수를 들어올리는 것도 반도체, 한국 경제 흐름이 전환되는 것도 반도체. 결국은 한국의 반도체가 추세 전환되고 주도 업종으로 올라섰다는 것은 한국 증시 전체가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주식들 정말 형편없는 주식이 아니라면 사실상 홀딩을 해야만 합니다. 예, 왜냐면 지수 전체가 이제 개선되고 좋아지고 회복되고 혹은 이제 하반기 강세장으로 이제 전환될 공산까지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또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바이오 업종도요 이렇게 됩니다. 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통해서 시중에 어떤 자금들이 쏴서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바이오, 이제 그 매듭을 바이오가 만들어낼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이오 저가 매수의 흐름을 계속 가져가면서 지금 빠르게 이제 시세 분출 내지는 이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유리하다. 역시나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도 업종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이제 가장 1순위였던 주도 업종은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업종이 되었다. 외국인이 방향성을 만든다. 그래서 메이저가 2주 동안 4조 원을 집중 매수한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 하루만 이제 뭐 1조 원을 수매수했는데요. 연휴 기간에 스터디할 종목들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본격적인 주식시장의 상승 구도의 흐름을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 정리해보도록 하죠. 와, 뭐 연휴 전에 그래도 좋은 마감이 된 것 같은데, 뭐 지수는 조금 이제 뭐 코스닥은 0.5%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우려하실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수급이 반도체로 집중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일 뿐이지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시그널이나 이제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코스피 지수가 0.16% 상승해서요. 2,558포인트 마감했고요. 거래액은 9.4조니까 평소보다 좀 늘었습니다. 최근 코스닥은 0.5% 빠져서 843포인트, 거래액은 8조 원. 하락 종목 수가 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뭐 3배 이상 많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수급은 외국인이 9천억 순매수, 기관이 5천억 순매도인데요. 기관이 뭐 뺏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소폭 순매도 200억, 100억대,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220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51조 수준의 고객 예수금으로 최근 조금 늘었고요. 신용융자 잔고는 18조 4천억으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어제 뭐 나스닥은 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뭐 AMD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폭등으로 나스닥 지수가 1.7% 상승하면서 완연하게 상승 무드의 흐름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증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도 이제 장기 편성 뚫기 위한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다우 지수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눌렸는데요. 뭐 어쨌든 나스닥의 증시가 리딩 그 지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꼿꼿하게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이 매우 좋은 모습이고요. 유로스톡스 50 지수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 니케이 증시 뭐 신고가 기조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시세 분출의 흐름들, 그리고 대만 증시가 드디어 480일 장기 평선을 돌파 이후 뭐 갭으로 떠서 마감하면서 TSMC 어제 뭐 미국장에서 12% 급등했죠.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의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주식 차트를 좀 체크를 해드리면요. 어제 이제 TSMC
장기 평선 뚫고 올랐죠. 대만 증시하고 뭐 거의 뭐 똑같은 흐름이 되고 있고, 나스닥에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순위 4위. 뭐 사실 구글이 두 개의 회사 합치면 뭐 시총이 이제 더 높기 때문에 뭐 나스닥에서 5위 정도 시총을 자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와 이거 뭐 그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흐름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이고요.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지만, 반도체 주식을 많이 안 들고 있거나 없더라도 뭐 다른 종목들도 같이 이제 상승한 어떤 무드를 좀 탈 거니까요. 그게 이제 성장 업종, 이제 주요 종목들, 뭐 바이오,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뭐 로봇 자율주행 비롯한 이런 성장 섹터군들을 뭐 가지고 계시다면 그 부담 없이 무난한 어떤 좋은 흐름들이 기대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시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업종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가장 높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종목에 대한 선별이 조금 더 세심하게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은 스터디가 이제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업종에 대한 어떤 전략에 있어서는 바이오 업종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가장 지금 현재 높고, 사실 업사이드의 어떤 폭도 가장 높을 것이다. 왜냐면 반도체를 우리가 퍼밸류에이션이 뭐 40배, 50배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바이오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바이오 업종이 이제 바닥을 뭐 찍었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나 반도체 이거 이제 다 놓쳤어. 이제 지금 들어가려니까 조금 애매해. 그러면 바이오에 집중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략들 자체를 우리가 이제 우리 특성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죠. 정답이라는 게 딱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자금의 성격이든 또 나의 성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나 뭐 자금의 어떤 뭐 기간, 투자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이 맞춰서 이제 맞춤식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또 스터디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섞어드리고 이야기 드리면서, 굉장히 저도 이제 뭐 당연히 뭐 분석가가 아니라 저도 실전 투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분석에 그친다기보다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어떤 게 보다 더 합리적인 어떤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뭐 기관 사람들, 뭐 전업하는 사람들, 뭐 정말 다양하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떤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제 뭐랄까 네트워킹을 쌓고 이제 또 고민들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조금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맞춤식으로 선택을 하는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 누가 딱 이게 정답입니다 해가지고 뭐 5년 투자하면 되는데 5년을 홀딩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성향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사실 좀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춤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결국 이제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차기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아예 그냥 찍어버렸잖아요. 주도 업종이다. 방향을 그냥 외국인들이 이제 그냥 컨트롤하고 간다. 오늘 보시면 수급 구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기전자 업종에서 외국인이 1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8천억을 순매도했어요. 기관이 2,500억을 순매도했어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개인이 3조 원 넘게 팔았다, 반도체를. 그래서 반도체는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인이 대량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은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구도, 시장 흐름을 뭐 최근에도 이제 경험했어요. 사실 2차 전지가 올 상반기 뭐 이렇게 좀 급등하고 시세가 이제 집중이 될 때, 사실 다른 업종들은 수급을 뺏기다 보니까 약세 내지는 뭐 그다지 밋밋한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이 이제 반도체 수급 쏠림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다른 업종이 좀 밋밋한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실 뭐 매일마다 반도체가 올라가는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종은 또 밸류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밸류 제한. 예, 뭐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고성장을 하는 산업이니까 결국 이제 그쪽에서는 밸류가 정말 뭐 수십 배 되는 밸류도 인정받으면서 급등을 할 수 있었잖아요. 수십 배 인정받는다는 건 급등의 여지가 있는 그런 섹터라는 건데, 반도체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다가 뭐 좀 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충분히 이제 또 커버를 하면서 또 이제 올라주는 구간들을 충분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뭐 급등의 뭐 시세의 어떤 막 정말 엄청 강력한 그런 어떤 구도가 연일 터지는 그런 어떤 업종은 아니라는 거를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IT 이쪽 반도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을 역시나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보시면 수급 구도를 보시면 개인이 3조 5천억을 이제 순 매도를 하는 흐름, 외국인이 거의 한 3조 4천억을 순 매수하고, 역시나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보시면 개인이 2,600억을 순 매도했고, IT 하드웨어가 거의 이제 뭐 반도체니까 거의 이제 외국인 기관이 3천억을 순 매수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거의 이제 4조에 가깝게 메이저가 이제 반도체를 쓸어 담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구도 흐름들을 본다면 뭐 반도체는 이제 하반기 주도 업종의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뭐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미국 시장에도 고 이제 업종이 이제 주도 업종, 한국 증시에서도 고 업종, 대만 증시까지 이제 장기평 뚫고 올렸고, 하이닉스 보시면 이거는 진짜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 주목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많이 강조드렸고 스터디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크 시스템즈 같은 기업들 신고가 위치했죠.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YC캠, SNS텍, 또 이제 PSK라든지 동진 세미캠도 최근에 이제 장기평 뚫고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런 기업들, 뭐 에로티 베큐um 같은 기업들, 뭐 ISC 신고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죠. BCNC 이런 기업들, 해성DS, 대덕전자, 또 HPSP, 또 저스텐 같은 기업도 뭐 유망한 기업이니까 최근에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고, 원유IPS, KC텍, 테스, 또 이제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도 이제 장기평선을 점진적으로 좀 뚫는 흐름들을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장기평선 뚫고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어떤 과정에 있고, 뭐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제 보세요, 다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저점 높이고 정배열 전환이 되면서 장기 매물 소화 과정 거치거나 뚫고 올린 종목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솔브레인도 이제 장기 매물들을 흡수하는 패턴이 되고 있고, 그렇죠? 심텍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계속 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 장기 매물들 돌파하고 뚫고 소화하고 있습니다. 원인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좀 약세인데 아직은 그래도 바닥을 깨지 않고 있고요. DB하이텍은 장기평 뚫고 올렸고 지지력 테스트를 해가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도 이제 장기 매물을 또 흡수하고 계단식의 상승을 해나가는 흐름들. LX 세미콘도 480일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타진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결국은 반도체 업종의 전체적인 어떤 구도, 흐름, 추세 자체가 지금 이제 상승 무드를 타기 시작하거나 본격적으로 탈 걸로 예상되는 흐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 시세 분출 가능성들을 노리고, 반도체 업종 지수도 보시면 481선을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 지수도 481선 근방에 올리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2차전지 업종 지수 기간 조정 구간 거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받았고 기간 조정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헬스케어 업종 지수는 이제 240일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소화해 나가는 그런 구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코스닥의 화학 이제 2차전지 이제 종목이죠.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도 역시나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을 하려면 거래 터트리면서 이제 이런 장기 매물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에 지금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이제 종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바닥은 다 지나가고 추세 전환을
하는데 그 속도 면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게 이제 올 초 2차 전지였고, 그 다음 지금 반도체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 바이오가 아마 이제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들을 아마 보이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요 이제 새 성장 업종이 아닌 쪽에서도 뭐 오늘 뭐 V원텍이라든지 로봇 쪽의 물류 로봇, V원텍 같은 기업들은 또 이제 이렇게 최근 신고가 흐름을 내줬고, 좋은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요한 어떤 업종, 성장 업종 계속 봐야 되고요. 자율주행 쪽에 뭐 라이콘 같은 기업 제가 뭐 체크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신고가의 흐름을 내어주는 모습들. 뭐 LG노텍 같은 기업도 이제 장기평 뚫어올리려고 이제 타진하는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죠. MCX도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들. 모트렉스 이제 이런 것들은 신고가 내려는 어떤 흐름 구도로 맞춰지고 있고, 퓨런티어는 최근에 올라가다가 조금 조정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넥스트 칩은 뭐 꾸준히 매집하는 패턴들이 전개되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좀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구도 같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뭐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좀 조정인데 그 폭은 작았어요. 0.8% 조정. 삼성 SI도 한 1% 조정 정도 해서 무난했던 조정이었고요. LG화학도 뭐 0.8% 조정 정도, SK이노베이션 1.5% 조정 정도 보여서 무난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 조정, 에코프로 0.9%, LNF도 0.7% 정도의 조정,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0.9% 조정. 그래서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그냥 방어적인 어떤 그냥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되는 오늘 2차 전지 업종의 모습이었고요. 업종 지수 제가 이제 체크 안 해드렸는데 코스피 지수 뭐 5일선에서 도지 형태로 그냥 조정이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21선 정도였던 테스트, 61선, 21선 그런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무난했던, 그리고 지수는 하반기 강세 흐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도다. 리포트 몇 개 좀 볼게요. 반도체 쪽 보면 하이증권,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팅 나온 건데요. 하반기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경기 선행 지표가 상승 전환을 했고, 4분기 하순, 3분기 하순 실수요 개선도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인 반도체 업황이 이제 3, 4분기 정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턴을 하는 어떤 모습들이 숫자가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에 대한 전망이 있어서 조만간 중국 IT 수요의 전년비 증감률의 추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이제 한국의 이제 반도체 이제 업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갖고 있죠. 일단 그 소비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죠. 미국의 IT 소매 매출 YOY 증감률은 1월 4.3% 반등 후 2월 조금씩 이제 재차 하락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다. 미국 IT 소매 매출. 근데 이제 유럽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점차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처 분소득 회복에 따른 IT 수요 개선이 가능할 듯 해서 유럽 증시 최근에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부분들이 이런 지표가 이제 바닥 찍고 상승세를 보이는 부분하고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반도체 주가와 동행하는 유일한 업황 지표인 중국 IT 수요의 전년비 증감률은 4월에 2.5% 플러스를 기록했고 2월부터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메이저 수급은 이런 거 보고 미리 계속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로나19 소멸에 따라서 중국 IT 수요의 YOY 증감률의 추세 전환이 발생 중인 걸로 예상되어진다는 거죠. 하이투자증권에서 분석인데요. 미국 IT 소매 매출 YOY 증감률은 아직까지 개선되진 않고 있고, 유럽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렇게 회복되고 있고, 중국 IT 소매 매출 및 YOY 증감률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여기에 한국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좋았던 이유가 어느 정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황, 그리고 이제 매크로 지표에서 좀 중요해 봐야 될 부분이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요게 이제 그동안 보면 그 미국 정책 금리하고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오면 이게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게 IT 경기에 이제 직격탄이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 이제 거기에 영향을 크게 받았던 거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경우 ISM 제조업 지수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또한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동행, 비례 관계에 있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지난 2월부터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반도체 외국인 대량 수급이 들어온 이유를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아까 이제 한국의 반도체 경기가 중국의 IT 경기에 이제 동행한다는 얘기를, 이제 선행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반도체 주가는 역사적으로 중국 IT 수요 YOY 이제 증감률과 동행을 해왔다. 중국 IT 수요의 이 YOY 증감률은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를 후행해서, 이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이제 민간 신규 신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결국 이제 이게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소비가, 민간 소비가 이제 높아진다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어떤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선행 지표 회복과 더불어서 중국 IT 수요 증감률의 반등 여부가 한국 반도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중국 이제 크레딧 임펄스 지수와 중국 IT 수요의 YOY 증감률을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거죠. 이 코로나19 소멸과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중국 IT 수요 YOY 증감률에 추세적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우리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증감률과 IT 수요 증감률 간의 동행 관계가 복원되고 있다. 중국의 경기 회복은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 및 IT 수요 YOY 증감률의 상승을 이끌고 중국 IT 수요에 큰 영향을 받아온 한국 반도체 주가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결국 이제 코로나19 소멸에 따라서 중국 IT 수요 YOY 증감률은 조만간 중국 경기 선행지수 YOY 증감률의 추세 상승에 동참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 리포팅도 한번 볼게요. 여의도 통신사의 EUV 이제 밸류체인과 IT 소재 업체 탐방기라는 제목인데요.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죠. EUV 관련해서. 그래서 EUV 쪽이 제가 이제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군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SNS 텍을 이제 꾸준하게 커버를 해드렸었는데요. 요 리포팅에서도 보면 기존의 반도체 기업 AMD, 인텔뿐 아니라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도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적용해서 AI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고성능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칩렛, TSV, 이제 일본 회사들이죠. 적용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장비 관련 업체들의 수혜는 지속될 전망이다 해서 SNS텍, 한미반도체, 넥스틴을 이제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내 EUV 밸류체인 중 가장 성장성이 기대되는 SNS텍을 최선화하며 AI 반도체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수요 증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미반도체, 또 중국향 검사 장비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넥스틴을 차선호주로 제시를 한다라고 현대차증권 리포팅에서 결론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성디어스를 제가 이제 작년에도 굉장히 꾸준하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조정을 최근에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또 장기평선까지 올라오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는데요. 분기 단위 실적보다는 사실 해성디에스는 자동차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과 큰 그림을 좀 보는 게 필요하죠.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 성장 모멘텀에 주목할 시점이다. 전장에 대한 어떤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해성DS는 주가 조정이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되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팅에서 체크해볼 포인트는 결국 이제 2023년 이후 이제 반등 스토리 기대를 볼만하다. 자동차 반도체양 매출 비중 확대, 신규 고객사 확대 등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에는 변함이 없다. 인피니언, ST마이크로를 포함하여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의 설비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군으로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이제 수혜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 기업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리드 프레임 이제 1위 기업입니다. 이 차량 반도체 업체의 설비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예, 결국 이제 차량 반도체는 연평균 성장률이 13%로 전체 반도체 시장의 10%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 반도체 이제 리드 프레임 1위 회사죠. 반도체 칩하고 이제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전선,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패키지를 기판에 고정하는 그 버팀대 역할을 하는 금속 기판인데요. 요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이제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구조적인 이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업체로 둬야겠는데요. 이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면 이게 굉장히 장기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레퍼런스가 중요하고, 자동차라는 게 이제 안전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함부로 여러 업체들 것들을 막 타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입지를 구축한 해성 DS는 상당한 구조적 성장, 결국 우리가 중장기의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서 바라다 봐야 된다 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최근에 조정은 시클릭한 어떤 흐름 때문에 분기 단위 실적이 좀 저조했던 게 주가 하락을 크게 만들었지만, 다시 잘 회복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에서 중요한 점은 중장기 성장 모멘텀, 자동차 리드 프레임 1등 기업으로서의 어떤 성장이죠. 밸류에이션은 23년도 올해 7.4배, 내년도 5.5배, 25년도 4.6배로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요. 그만큼 성장주로서는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동시 수급을 볼게요. 이거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합산으로 기관이 매도해가지고 오늘 합산으로 한번 좀 보고 같이 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4,600억, 2,900억의 합산 순매수입니다. 외국인 기관에. 이오플로가 이제 매각되는 어떤 그 호재로 인해서 오늘 급등과 함께 수급이 530억 동시 순매수 들어왔고요. 오늘 이수페타시스, 동진세미캠, DB하이텍, ISC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 TMC, 하나마이크론, TSE 다 반도체가 차지했네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어떤 수급의 구도, KNJ, 주성엔지니어링, SFA 반도체 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네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완전히 그냥 압도하는 그런 구도 흐름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이어질 어떤 시장 자체에서는 주도 업종이 반도체다. 하지만 다른 성장 업종인 2차전지 바이오도 같이 순환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같이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들 많이 체크했는데 스터디를 좀 해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만큼 그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연휴 기간은 또 푹 쉬고 또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 좋은 전략들을 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좋은 장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제가 커버를 하고 체크하면서 미세한 변화나 이런 것들 빠르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현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